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종전한 담판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건설적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비난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종전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미리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려고 하는데 직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시설도 망가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둘의 지금 상황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면적이 남한 면적쯤 돼요. 예.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014년 돈바스 강제 점령, 그다음 크림반도, 그다음에 돈바스 일부 지역에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내전을 일으켜서 시료 지배하던 지역이 있거든요. 예. 요게 이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이전의 땅이고 그 이후에 합친 게 이제 남한 면적인 거고. 그러니까 전쟁 이후 전면전 이후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이 한 6만 제곱킬로 되거든요. 예. 근데 올해 30에서 40만 명 정도 병력을 또 장비를 상실하고 지금 러시아가 얻은 게 한 5천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는 전략적인 전투, 대공세. 그러니까 전선을 뒤집을 만한 대공세는 우크라이나도 못하고 러시아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전술적인 전투만 벌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러시아가 우세한데 그러나 전선을 뒤집지는 못한다. 이 상황에서 지금 교착된 상황에서 예. 큰 흐름은 전쟁에 이제 종전이 있고 휴전이 있는데 예. 종전은 어렵고 휴전으로 가는 흐름이에요. 근데 휴전으로 가면은 만일 휴전하게 되면 마지막에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자기네 땅이 되거든요. 그때 스탑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영토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교전이 치열해지고 있고 두 번째는 휴전협상이나 정전협상 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압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측이 최대한 공세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특히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그 전과를 과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도 양측이 많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한 전황은 교착된 상태에서 러시아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예. 그러나 러시아의 손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습을 통한 압박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지금 최종 종전안을 앞두고 이 정도 수준의 압박은 실질적으로 종전안 마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론은 우리가 이제 드론전이라고 그러지만 드론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드론을 수백 기를 보내도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사상자 뭐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대규모 타격 능력이 없어요. 혼란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지만 전황을 뒤집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피로감을 주기에는 드론이 가성비가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 휴전이나 종전의 협상에 대한 압박용이지 예. 이게 전황을 뒤집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협상이 지지부진하냐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하나는 영토 문제. 예. 영토 때문에 전쟁의 원인이거든요. 특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5분의 1 요 문제. 두 번째는 안전 보장이거든요. 이 두 문제에서 합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푸틴 편을 들어요. 왜냐 아무래도 칼자루를 푸틴이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러시아가 점령한 그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러시아 영토로 상당 부분 인정받겠다는 게 협상 아니고 네. 그런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 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헌법에는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우크라이나 영토 변경은 대통령 권한이 아니에요. 예. 국민 투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뺏긴 땅 5분의 1을 넘겨주면 바로 탄핵이고 바로 기소돼요. 예. 위헌이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땅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업자니까 이런 감이 없는 거죠. 그냥 땅 주고받으면 되는 거지. 뭔 뭐 말이 많으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럼 푸틴 입장에서도 그럼 영토를 좀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 푸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푸틴은 장악하고 있는 지금 지역 중에 크림반도와 지금 돈바스라는 계속 나오잖아요. 네. 도네츠크, 루간스크주는 러시아 땅으로 합병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러시아 헌법상 러시아 영토거든요. 근데 러시아 헌법에도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를 넘겨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그 영토에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일단. 그러니까 종전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종전하려면 땅에서 합의해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 안전보장도 안 돼요. 안전보장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미국이든 나토든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와서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푸틴은 절대로 그건 용납을 못해요. 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땅에 나토군이 들어오는 순간 러시아 심장부까지 우크라이나 땅에 연결돼 있으니까 이 두 안에서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뭐 내일이면 될 것 같다, 네. 뭐 합의안이 나왔다, 만족한다, 거부한다, 그게 다 안 돼요. 예. 왜냐 영토에서 안 되고 안전보장에는 안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종전은 어렵다. 예. 그러나 휴전은 다르거든요. 휴전은 땅 안전보장 필요 없거든요. 일단 싸움을 정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휴전은 쉽지만 지금과 같은 합의안 가지고는 종전하는 도장을 양쪽 다 못 찍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레드라인은 있지만 타협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종전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의 역할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영토입니다. 영토. 아 영토. 그러니까 근데 영토가 그 뭐 해결될 수 있는 안 되는 조건이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렌스키가 말하는 게 레드라인이 영토예요. 예. 그러니까 영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합의를 시다는 얘기인데 푸틴 입장에서는 영토를 인정받지 못하면 전쟁한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나머지 안은 아무리 줄여봐야 예. 핵심에 해당하는 영토 문제, 이 문제 합의가 어렵고 두 문제 좀 더 나가면은 안전보장에서 또 문제가 또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아무리 안을 조정을 해도 예. 핵심적인 안에서는 합의안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휴전은 가능해요? 그렇죠. 휴전은 법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뭐 재밌는 표현을 하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별거하거나 각방 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양육권, 법적으로. 예. 재산 이런 거 다 합의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휴전은 각방 쓰는 거나 별거와 같은 거죠. 예. 근데 종전은 법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영토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휴전은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휴전으로 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휴전하고 휴전이라고 써놓고 종전이라고 읽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불행하지만 한 번 더 버전이죠. 아. 우리가 53년 7월 27일 날 휴전했지만 그 상태가 쭉 갈 수 있다. 지금 거의 전쟁 끝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국민 여러분. 근데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지금 휴전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 지금 희생이 크지만 그러나 종전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니 가장 쉬운 방법은 휴전이다 일단. 예.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장악한 거 용납 못한다. 이게 한 80% 돼요. 네. 그러나 실효 지배 어쩔 수 없다. 그냥 이 상태에서 휴전하자. 이건 한 60, 70% 동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리하게 가지만 결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종전 안은 어렵다. 그러나 네. 휴전은 당장 할 수 있다. 예. 부산 적이 있거든요, 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휴전하고 늘리고 장기적으로 현상이 고착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5분의 영토, 우크라이나 영토를 실효 지배하지만 인정 못 받고 예. 사실상 러시아 영토고 우크라이나는 법적으로 넘겨준 건 아니지만 언젠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상태밖에 답이 없는 거죠. 예. 네. 종전으로 이르는 길이 참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휴전이다. 휴전은 그래도 좀 더 소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휴전에 합의한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 교전 재개 20일 만에 휴전에도 합의를 하고 또 병력 동결까지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잠깐만 멈춰가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휴전으로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지 이건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올해만 해도 3번 쏘았거든요. 예. 5월에 한 번 쏘았고 7월에 한 번 쏘았고 7월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휴전. 26일 날 아세안 가서 중재까지 했는데 예. 또 터졌거든요. 3번. 그러니까 이번에 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휴전하기로 합의한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 일단 근본적인 원인이 영토거든요. 여기도 네. 영토거든요. 계속 영토네요. 예. 이게 817km 태국 캄보디아의 이 국경선인데 이게 1907년에 캄보디아를 장악하고 있던 프랑스와 그때 태국의 시암 왕국이 협정을 맺었는데 이 영토 경계가 불분명해요.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뢰밭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일단 해결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문제만 갖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85년부터 2024년 무려 38년간을 독재를 했고 네. 지금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40년이나 합치면은. 근데 이 훈센 정권은 우리도 지난 8월에 우리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캄보디아 시아노크빌 스캠 단지에서. 예. 캄보디아의 카지노, 스캠, 더 넓게 관광 이쪽이 캄보디아 경제의 주축이고 예를 들면 그때 그 범죄 단체 프린스 그룹이라고 잘 알려졌죠. 예, 예. 그 천스가 훈센 훈마네트 이 부자의 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훈센 정권은 이 범죄 카지노 여기에 밀접히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우리 사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태는 더 가속화한 거고 네. 중국이 단속화하고 또 태국도 계속 왜냐하면 캄보디아의 최대 카지노 고객이 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민심과 경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 갈등으로 이 눈을 돌리려고 했다는 게 이제 그 캄보디아 내부 정세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벌써 우린 캄보디아 얘기 안 나오지만 캄보디아 안에 민족주의가 막 고양되면서 막 청년들이 자원 입대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태국 감정. 예. 태국 안에도 또 상황이 뭐냐? 지금 아누틴 총리가 2월 8일 날 조기 총선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아누틴 총리가 전력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집권할 때 조기 총선을 지금 약속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그 도덕성이 문제가 생겨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면 태국이 일방적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 아누틴 총리 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에 대한 태국 군부에 대한 지도가 급속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태국은 탁신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유명한 예. 거기 4명이 집안에 총리를 했거든요. 이 집안뿐만이 아니라 서민층, 그 다음에 이제 군부와 왕당파, 왕정, 기득권 층 나눠 있거든요. 나누치 총리는 보수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군부가 태국 군부에 대한 지지도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2월 8일 날 선거에서 태국 군부는 예. 더 지금 싸우면 싸울수록 지지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양쪽 다 국내 문제까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장 찍었다고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국경 문제 해결이 안 됐고 네. 양쪽 다 국내 정치 문제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지는 모르는 거죠. 박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싸움에서 그 태국, 예. 캄보디아인데 이게 또 주변으로 번져요. 네.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예. 왜냐면은 지금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 뭐 스캠 범죄 예. 본상 이런 것들이 다 그 국경 지역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국경 지역의 상당 부분이 중국 자본이 투자된 스페셜 이코노믹 존, 자유경제 무역지대거든요. 그럼 중국이 여기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해 있죠 이미. 예. 근데 여기가 타격을 받으면 중국이 1대1로 타격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중국의 1대1로 양쪽 다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양쪽이 싸우면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예를 들면 태국이 사용하고 있는 VT-4라는 탱크가 중국제거든요. 예. 근데 그 포신이 폭발해서 중국 국방 방위산업이 망신살이 뻗쳤고 또 캄보디아가 사용하는 다연장 로켓도 중국제거든요. 이것도 폭발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이 양측이 싸우면 싸울수록 코피가 터지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인도까지 끼어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거든요. 네네. 근데 캄보디아 전성기를 크메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앙코르와트라고 그 그쵸. 세계 그 7대 뭐 8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 그게 원래 그 힌두교 사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지만 이 힌두교에 대한 전통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태국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캄보디아는 자기 땅이라고 하는 캄보디아가 시려 지배하는 지역에 힌두교 신상 비신의상을 세워놨는데 예, 동상이요. 그렇죠. 예. 근데 태국군이 가서 그걸 부셔버렸거든요. 예, 그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기독교나 불교의 그런 그 신앙의 상을 누가 부셨다고 그러면 예. 기독교 불교인들이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가 지금 분노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변국 말씀하시니까 음. 중국이 또 보니까 외교군사 고위급 회담에서 국경 분쟁 이제 후속 조치를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 또 함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함께하게 되는지는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10월 26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에 가서 예. 태국 캄보디아 중재를 시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쏙 빠졌죠. 왜냐면 말을 안 듣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든 국내 정치가 개입되면 국제 정치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평안할 때는 국제 정치 신경을 쓰는데 우리 12.3 계엄 사태 이후로 한 6개월 동안 뭐 국제 정치 힘을 못 쓰잖아요. 네. 신경도 안 쓰잖아요. 예. 예. 뭐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태가 커지면 커질수록 1대1로 자체해. 왜냐하면 캄보디아 뒤를 중국이 봐주고 있다. 그다음에 뭐 태국 뭐제 무기가 터진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 중국이 피해를 보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을 하는데 중국 영향력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훈센 정권에서 아들로 넘겨졌는데 아들이 좀 아버지에 비해서 카리스마가 취약하거든요. 예. 그 지금 캄보디아도 젠지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젠지. 경제가 예.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외부 시선을 돌리려고 지금 갈등을 일으킨 거고. 네. 또 아누틴 총리 내년 6월 8일 날 지금 이 보수당, 그러니까 왕당파,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 군부 이쪽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키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중국이 어설프게 개입한다고 해서 말을 레버리지가 없죠. 양측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주변국 중에서 캄보디아, 태국 외에 중국이 지금 속이 타는데 실질적으로 양측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번엔 북한으로 가볼까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 대연절과 같은 헌법절 행사에 나선 그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첫째도 둘째도 인민이다. 애민 정신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고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북한이 우승해서 그 우승팀을 불러서 또 뭐 칭찬해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사에서는 굉장히 애민 정신을 강조한 듯한 그 보도였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올해가 5개년 계획, 예. 2021년 8차 당대에 시작한 5개년 계획, 당대하고 나서 5년 동안 계획을 하는데 마무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수치로는 한 3.6% 성장했지만 막 집 짓고 막 보여주기 지적 쌓기지 실제 경제는 좀 멍들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1달러당 북한 원화가 지난해 초에 한 8, 9천 원 했는데 지금 4만 원 하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6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도 쌀값도 한 3배, 4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5년 마무리하고 잘했다, 뭐 지방공업공장, 뭐 병원 만들고 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이 없거든요. 예. 이거 지금 매일 나오잖아요, 사실. 왜냐? 지금 자기가 잘했다, 네. 뭐 공장 졌다, 병원 졌다, 뭐 지금 애민 지도자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말로 가고 예.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에 이제 9차 당대 초에 하기로 이제 그 이미 예고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마무리했는데 김정은 정권이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되지도 않는 8,700톤짜리 핵 추진 잠수함. 예. 그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공개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능력이 네. 있다면 그런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를 하면서 이제 헌법절까지 나와서 애민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근데 북한 그 주민들은 그렇게 애민의 모습을 보여주면 현실이 어려운 거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래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뭐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지만 그건 예. 틀린 말이고 권력은 지갑에서 나오고 네.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옛날 대선에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아무리 저래도 사람들도 인내 한계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전하는 북한 내부 소식을 들여다보면 지금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치는 나쁘지 않는데 네. 이게 자원의 왜곡이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식 치적사회 사업,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5만 세대 살림집, 지방 공장, 뭐 병원, 막 이렇게 지니까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건축이 12% 성장했거든요. 예. 그럼 전기가 수소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가 수소는 0.9%예요.
같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체감 경기는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네. 저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공개 활동을 보면 이제 9년 만에 실제로 최다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걸 고려해 보면 연장선상에서 국내 어떤 경기나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노출 빈도라도 늘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올해가 마지막 회니까 특히 이제 원래 평양은 그나마 좀 사는데 네. 지방은 아주 열악하거든요. 아, 저도 지방에 옛날에 가보면 예. 조금 심하게 말하면 조선시대나 일제 강점기 영화 찍을 때는 세트가 필요 거의 없습니다. 민속촌 같은 예, 느낌. 그냥 찍으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아주 열악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말했어요. 한 세대 뒤져 있는 생활이라고. 아. 그러니까 지방 발전 정책을 대대적으로 이것도 원래 계획은 없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축 토목이 뭐가 그 독재자들이 왜 좋아하냐면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 눈에 보이니까. 경기는 이게 경제 성장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그런 면에서 마무리해니까 특히 이제 그 현장 행사, 현지 지도 이게 제일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 발전, 그다음에 본인의 업적 과시 이런 쪽의 행보가 이제 집중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올해 행보가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중국도 갔고 네네. 외교 행사, 뭐 전화 통화까지 이런 것도 연일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빈도가 많이 늘어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